안녕하세요. 파미데일리 김주환입니다. 오늘 주제는 ST팜 가지고 왔습니다. 내년에 상업화 치료제 원료 공급사가 2개사에서 5개사로 대폭 늘어난다라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실적 전망이 퀀텀 점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 업계에서 ST팜의 2025년 매출액 전망을 내놨는데요. 3,812억 원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ST팜 매출액 동향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2020년에 1,241억, 그 다음에 2021년에 1,656억, 작년에 2,500억, 뭐 이 정도 나왔거든요. 올해는 한 2,800억 정도 나오는데 지금 뭐 단기간 내에 2020년부터 뭐 한 5, 6년 사이에 매출액 보게 되면 한 3배, 4배 이렇게 외형 성장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영업이익도 보게 되면 2020년에 마이너스 188억 영업 손실이 났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56억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179억 또 이익이 더 늘어났고요. 올해는 한 300억 정도 이익이 예상됩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회사가 좀 작을 때는 매출액이 100% 늘었네, 200% 늘었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모수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회사를 보시게 되면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지금 고성장하고 있거든요. 급격하게 외형을 불려가면서 이익을 늘려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특히나 지금 2023년 말이지 않습니까? 한 1년 정도 뒤 또는 뭐 2025년 연간 실적으로 본다라면 한 2년 뒤, 그러니까 최종 숫자는 2년 뒤겠지만 한 1년 뒤부터는 매출이 급증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다는 점에서 좀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앞서 제가 타이틀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ST팜이 CDMO, 소위 말해서 위탁 개발 생산 업체입니다. 치료제를 완전히 뭐 위탁 개발 생산하는 건 아니고 그 치료제에 들어가는 올리고라는 원료가 있습니다. 그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이전까지는 상업화된 물질은, 그러니까 치료제는 2개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임상이었습니다. 임상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상용 같은 경우에는 뭐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사용된 숫자가 적고, 또 새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공장 가동을 또 중단하고 클리닝 타임을 거치고 이걸 좀 반복하다 보니까, 물론 품목 단가는 비싸지만 기본적으로 수량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매출을 좀 급격한 외형 성장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지금 ST팜에서 올리고 원료 공급하는 회사 중에 한 3개 정도가 더 추가로 그 제품들이 이제 임상을 끝내고 상업화에 진입할 것 같다, 품목 허가를 받을 것 같다, 이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2개는 회사에서는 오피셜하게 우리는 지금 이런 치료제를 공급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이미 이제 돌고 돌아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먼저 지금 상업화로 공급하고 있는 2개 치료제를 좀 알려드리자라면, 노바티스의 콜레스테롤 치료제 렉비오라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 치료제를 일단 공급하고 있고, 두 번째는 바이오젠하고 아이오니스의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스핀나자, 요 2개가 현재 지금 ST팜으로부터 올리고를 공급받고 있고요. 내년에 이제 상업화가 기대되는 치료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름만 좀 열거해드리자면, 이메텔스타트, 올레자르센, 그다음에 도니달로르센. 사실 PD님께서는 약간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제약 쪽에 또는 바이오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들은 치료제고 시장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치료제거든요. 사실 뭐 상업화만 되면 바로 이제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갈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가진 치료제들이고요. 사실 임상에서 사실 엄청난 성과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메텔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위험 골수이염증 중증후군, 그러니까 혈액암이죠. 혈액암의 치료제인데 어렵습니다. 병명은 굉장히 어려운데 내년 상반기 때 품목 허가를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올해 6월 달에 FDA에다가 품목 허가 신청한 상태고요. ST팜 같은 경우에 2018년부터 임상 초기 단계부터 이제 물질을 계속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메텔스타트가 상업화에 성공하면 뭐 ST팜에서는 최소 올리고를 한 200kg 정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올레자르센, 요 제품도 내년에 FDA 품목 허가가 이제 유력하고요. 임상 3상에서 킬로미크론 혈증이라는 희귀병이 있습니다. 희귀병 환자의 주요 증상이 뭐냐면 췌장염인데 치료 효과가 100%가 나왔습니다. 임상 3상에서. 임상 3상은 모수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오면 바로 블록버스터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또 하나 치료제가 아이오니스의 유전성 혈관 부종 치료제 도니달로르센, 요것도 한 내년 말 정도에는 FDA 품목 허가가 나온다. 약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약을 일일이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약들이 임상에서 엄청난 효능을 보여줬고 나오기만 하면 글로벌 블록버스터가 될 수 있고, 여기에 핵심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가
SD팜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뭐 앞에 난해하고 어려웠던 내용들은 뭐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으실 겁니다. 네, 좀 많이 이제 약 이름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시죠? 일단 이메텔 스타트가 지난 6월 달에 이제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6월 말 정도 품목 허가가 나오고요. 그럼 내년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보험수가 합의네 뭐 해가지고 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나머지 두 개 치료제 상업화 시기는 내년 말 정도 뭐 그렇게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품목 허가를 받는 시기고, 시장에서 실제 팔려 나가는 시기는 2025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깔기 위해서 초도 물량 주문을 합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2025년부터는 SD팜의 본격적인 올리고 매출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구체적으로 좀 수치를 말씀드리면, 아까 이전에 상업화된 두 개 치료제 그리고 플러스 지금 3개가 더 들어오는데, 이 치료제들의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25년 정도 되면 한 4조 원 가까이 됩니다.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고 2026년에는 5조 한 3천억까지 또 계속 이게 폭풍 성장하는 그런 치료제 시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SD팜의 수혜는 굉장히 클 것 같고, 당장 이제 이메텔 스타트 아까 200kg 정도 얘기 나왔잖아요. 실제 시장 수혜는 좀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회사 안에서는 원래는 한 연간 한 400억 정도 원료 공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한 600억까지도 확대될 것 같고 나중엔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예상을 내놨습니다. 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임상으로 물질 조금씩, 원료를 조금씩 받아가던 회사들이 이제 상업화가 되면서 대량의 물량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SD팜이 그 원하는 수요만큼 공급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SD팜이 지금 계속 증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 하반기에 제2 올리고 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올리고 생산 규모가 지금 세계 최대로 늘어나요. 2.3톤에서 7톤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생산 물질에 따라서 레인지가 좀 큽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너무 크게 의미는 안 주시면 좋겠고, 현재는 지금 1.1에서 3.2 정도 생산하거든요. 그러면 생산량 자체가 한 2배 정도 늘어난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그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완전 가동되면 원료 매출로만 1조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1,200억부터 2020년에 쭉 스타트 했잖아요. 뭐 올해는 거의 3천억 가까이 나오고, 그 다음에 2025년 정도에는 3,800억까지도 지금 전망이 나오는데, 1조 숫자가 이게 지금 허황된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올리고를 그러면 딴 데서도 이게 돈이 되니까 만들려고 하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게, 물론 공장은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SD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CGMP라고 FDA 인증을 받은 의약품 생산 공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다른 공장을 세워도 이 미국의 FDA의 CGMP를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FDA 인허가를 받는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FDA가 인증한 CGMP에서 생산한 원료를 써야 됩니다. 코로나 때는 긴급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거 막 썼는데, 실질적으로 원료도 소위 말해 자동차로 치면 순정 부품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를 인허가한 곳이 몇 군데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올리고에 대한 어떤 글로벌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따져보게 되면 시장에서는 한 30톤, 40톤 정도 필요할 거다, 몇 년 지나면. 근데 글로벌 공급은 그거 절반도 되기가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CGMP 받아서 하는 회사들이 이게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SD팜 같은 경우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변동이 있지만 추세적으로, 장기 추세로 봤을 때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까 매출액 쭉 읊어드렸을 때 보시면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실력을 보여줬고 앞으로 포텐셜도 엄청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2025년부터는 SD팜 매출이 지금도 잘해왔지만 더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2025년 말에 현재 임상치료 공급 중인 만성질환 치료제 후보 물질이 상업화 승인을 받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게 2개에서 5개가 될 상황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매출은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여기에 SD팜의 공급 능력이 대폭 확대되는 부분이 정확하게 시기가 맞물리면서 지금 대박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해가 쉬울까요? 자, 오늘은 SD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파미데일리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